특히 성장이 멈추면 척추도 더 이상 휘지 않는다. 측만증 환자라면 병원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성인이 되고 나서 거울을 보면 더 휘어진 것 같을까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나이와 각도에 따라서 각도가 증가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죠. 자, 그 표에서도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16세 이상인데 예를 들어서 각도가 30도가 넘는다 라고 했었을 때 이분들이 각도가 증가할 가능성은 몇 %였죠? 30% 정도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성장과 관련된 악순환을 또 조금 가져올 거예요. 제 손이 만약에 척추뼈라고 할게요. 그럼 척추뼈가 일자로 이렇게 곧게 있어야 되는 게 휘어져 있어요. 그럼 비대칭으로 누르죠? 비대칭으로 누르니까 세게 누르는 부위는 압박을 받기 때문에 잘 자라지 않는다고 얘기 드렸고, 그래서 주체는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최근 어떤 연구에서는 1년에 1도씩 성인분들 기준입니다. 각도가 나빠질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방금 매년 1도씩 나빠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인인데도 뼈가 휘어지는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악순환의 원리를 조금 가져오면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척추의 정렬이라는 것은 추체가 있고 가운데 디스크가 있고요. 또 추체가 있죠. 그런데 이 눌러주는 힘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한쪽은 강하게 누르고 한쪽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는 Adult Degenerative Scoliosis ADS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성인 퇴행성 측만인데요. 결국은 퇴행성 측만이 조금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그 비대칭적인 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뼈의 한쪽 끝이 자라나는 골극이라는 현상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에 대한 비대칭적인 압박, 추체에 대한 비대칭 압박, 이것들로 인해서 각도가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척추 측만증이 있을 때 병원에서 도수치료나 마사지, 추나요법을 받으러 가게 되는데 받을 때에는 시원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 치료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측만이라는 것은 3차원적인 문제이고 3차원적인 근육의 비대칭이죠. 그럼 단순하게 쉽게 2차원적으로 한 번만 접근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팔을 다쳐서 깁스를 한 달을 했다고 할게요. 한 달 뒤에 깁스를 풀었습니다. 팔을 이렇게 펼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왜 근육들의 문제죠. 어떤 파트의 근육은 너무 짧아져 있고 어떤 근육은 힘이 없어서 펼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 초기에는 통증을 잡아준다거나 너무 단축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건 하겠지만 그 단계가 됐다고 해서 팔을 완전히 펼 수 있을까요? 팔을 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상대적인 펼 수 있는 근육의 힘이 필요합니다. 측만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근육의 컨셉이 무너졌어요. 한쪽 근육을 막 풀어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린 중력 영역권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순간적으로 살짝 놔주는 효과를 조금 볼 수는 있겠지만 향후 미래를 본다면 그 효과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필라테스나 PT 강사님들은 측만증 회원이 오면 먼저 당황하고 걱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성인 측만증 회원님의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AIS 기억나십니까? 청소년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ADS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인의 퇴행성 측만이죠. 이 두 집단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척추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같이 동반되는 겁니다. 왜? 척추관 협착증 이런 거 들어보셨죠? 퇴행성 디스크의 변화 들어보셨죠? 즉 통증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조심히 접근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평가 기반으로 운동을 해야 되지만 성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근육들의 흐트러짐이라는 것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 부분들을 조심히 접근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오히려 그 통증의 양상이 더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성인이 되었다고 측만증 관리를 멈추는 것이 아니군요. 센터나 강사님들에게 성인 측만증에 주의할 점을 이야기해 주셨다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성인 측만증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기의 특발성 척추 측만증과 성인 측만 이 두 집단의 공통된 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바로 척추 측만에서는 뭐부터 접근해야 되죠? 옆모습 먼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바로 시상면입니다. 시상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고요. 시상면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여기에서 말하는 시상면인 것은 단순히 커브가 휘어진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부터 모든 스파인이죠. 그런데 잠깐의 팁 하나를 드리게 되면요. 성인 측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헤드 투 앵클이라 그래서
코어 스파인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하지까지 모든 어떤 인체의 시상면까지 같이 관여를 하는 것을 살짝 팁으로 드리겠습니다.